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먼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에서 70평생을 살아온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 도시를 떠나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 불편한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거기서 어떻게 살 건데? 하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그 섬에서 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할머니가 직접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귀 기울여 들어보시겠습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 사세요? 젊은 친구들이 이곳에 오면 종종 제게 묻습니다. 섬까지 오는 길은 참 멉니다. 배를 타고 2시간. 날씨가 나쁘면 배는 뜨지도 않습니다. 헬리콥터가 한 달에 2번 옵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요. 편의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인터넷도 느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선택.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강요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진심으로 원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일은 바쁘고 사람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지쳐 씻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고향 섬에 다녀왔습니다. 몇 년 만에 찾은 고향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느꼈습니다. 아, 여기구나. 공기가 달랐습니다. 소리가 달랐습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시간이 늘 쫓아왔습니다. 하지만 섬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새들이 지저귀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당에서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가 섬에서 멀어질수록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저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인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짐을 싸서 섬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미쳤냐? 거기서 뭐 하고 살 건데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마음이 편한 곳에서 살 거라. 그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5년을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섬에 혼자 산다고 하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묻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데 저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울에 살 때 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지하철에도, 회사에도, 거리에도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외로웠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존재들.
서로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이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구나.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이구나. 섬에 와서는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적지만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에서 새들이 노래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직박구리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저를 깨워줍니다. 마당으로 나가면 우리 집개 복실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꼬리를 흔들며 제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텃밭으로 가면 제가 심은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크고 어제보다 조금 더 푸릅니다. 점심때가 되면 옆집 순이 할매가 오십니다. 밥 먹었나? 간단한 인사지만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가끔 순이 할매가 만든 반찬을 나눠줍니다. 저도 제가 만든 김치를 나눠드립니다. 말은 많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오후가 되면 저는 바닷가로 산책을 갑니다. 파도가 바위에 부딪힙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매번 다른 소리입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칩니다. 짠 바다 냄새가 납니다. 이 모든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저녁이 되면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입니다. 여기서는 밤하늘 가득 별이 쏟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 새, 개, 식물, 바다, 바람, 별, 이것들이 제 친구입니다. 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섬에서 삶을 시작하고 저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새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자연이 가르쳐 준 것들을요. 봄이 오면 섬 전체가 깨어납니다. 언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우리 집 양들이 새끼를 낳습니다. 어미 양이 힘들게 새끼를 낳는 모습을 아이들이 지켜봅니다. 엄마, 아기 양이 태어났어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생명의 신비를 목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로운 생명이 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름이 되면 아이들은 텃밭일을 돕습니다.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더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을 봅니다. 작은 모종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엄마, 제가 심은 토마토가 빨개졌어요. 아이가 신나서 소리칩니다. 자신이 가꾼 것이 결실을 맺는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인내의 가치를, 기다림의 의미를, 노력의 결실을. 가을이 되면 우리는 함께 추수를 합니다. 별을 베고 곡식을 거둡니다. 온 가족이 함께 일합니다. 힘들지만 보람찹니다. 저녁이 되면 햅쌀로 지은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기른 쌀이야.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오는지,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잠듭니다. 나무는 잎을 떨굽니다. 동물들은 겨울잠을 잡니다. 바다도 거칠어집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엄마, 나무가 죽은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쉬고 있는 거란다. 봄이 오면 다시 깨어날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배웁니다. 쉼의 중요성을, 멈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그렇게 사계절이 돌고 도는 것을 보며 아이들은 삶의 순환을 배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있으면 다시 시작이 있다는 것,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자연의 일부라는 것,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섬에서 사는 것, 그것은 날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도시에 살 때는 날씨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면 되었고, 추워도 난방을 틀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섬에서는 다릅니다. 날씨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밭에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빨래를 널 수 있을까? 오늘 배가 뜰까? 모두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밭에 걸음을 주려고 했는데 비가 오네. 내일 시장에 가려고 했는데 배가 결항이래. 이런 일들이 자주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거든요. 도시에 살 때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분 단위로 스케줄을 짰습니다.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어야 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섬에서는 날씨가 결정합니다. 자연이 결정합니다. 비가 오면 일을 쉽니다. 바람이 불면 집에 있습니다. 햇살이 좋으면 밖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겨울은 춥지 않으세요? 여름은 덥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춥고 덥죠.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겨울이 추운 것은 당연합니다. 여름이 더운 것도 당연합니다. 그것을 싫어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계절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춥다고 겨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덥다고 여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면 섬 전체가 고요해집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여름에는 여름의 기쁨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에서 수영을 합니다. 싱싱한 채소를 수확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함께 흐르는 것, 날씨와 함께 춤을 추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섬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 자주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손님들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느낍니다. 아, 이 사람들이 여기서는 다르구나. 도시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곳에 오면 변합니다.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계속 봅니다.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불평합니다. 뭔가 불안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 서서히 변화가 생깁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습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바다를 바라봅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참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느끼고 있구나.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조금 걱정이 됩니다. 휴대전화로 친구를 만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이모티콘을 보냅니다. 영상통화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관계란 눈과 눈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함께 밥을 먹는 것입니다. 서로의 표정을 보는 것입니다. 목소리의 떨림을 느끼는 것입니다. 침묵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집 식사 시간에는 휴대전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밥 먹을 때는 휴대전화 안 돼. 처음에는 아이들이 불평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답장해야 하는데, 중요한 연락이 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 연락은 밥 먹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가족은 식사 시간이 참 좋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던 일을 나눕니다. 힘들었던 일도 털어놓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고민을 들어줍니다. 침묵도 편안합니다.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화면 속이 아닌 실제로 함께 있는 것.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필요로 해. 하지만 진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야. 화면 속 사람이 아니라. 물론 기술은 좋은 것입니다.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하지만 기술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뜻한 포옹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함께 웃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 섬에 와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서로를 마주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관계가 시작되니까요. 할머니는 부자예요. 한 번은 동네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는 정말 부자란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럼 큰 집 있어요? 비싼 차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큰 집도 없고 비싼 차도 없어. 하지만 할머니는 정말 부자야.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돈이 많은 것이 부자라고 가르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배웠습니다. 섬에서 사는 45년 동안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다는 것,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도시의 매연 섞인 공기가 아닙니다. 바다 냄새 가득한 깨끗한 공기입니다.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당으로 나가면 제가 가꾼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장미, 국화, 채송화, 각자의 아름다움으로 빛납니다. 이 아름다움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꽃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접 가꾼 꽃의 의미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텃밭에 가면 제가 심은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크는 모습을 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돌봅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의 기쁨, 내가 기른 것을 먹는 행복, 이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따뜻한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밤이 되면 하늘 가득 별이 쏟아집니다. 은하수가 보입니다. 유성이 떨어지는 것도 봅니다. 이 경이로움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자입니다. 물론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새 옷을 자주 사지 못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사 먹지 못합니다. 여행을 자주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정말 중요할까요? 새 옷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입니다. 맛있는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먹는 사람입니다. 먼 여행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평화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야. 필요한 것을 가진 사람이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야. 작은 것들, 작은 좋은 순간들, 이것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순간, 시원한 바람을 맞는 순간, 가족이 웃는 소리를 듣는 순간,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순간, 새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 순간, 이런 순간들이 저를 진짜 부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생각합니다. 오늘도 참 부유한 하루였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섬에서 살지만 여러분도 각자의 섬에서 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큰 도시에서, 어떤 분은 작은 마을에서, 어떤 분은 아파트에서, 어떤 분은 시골집에서.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주변의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가?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아는가? 진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있든 천천히 살아도 괜찮습니다. 단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면요.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여전히 이 작은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섬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가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작은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삶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